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창호의 모든 것 시창모의 한준택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도면 검토, 견적 의뢰부터 실제 시공이 완료되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같이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현장을 중심으로 쭉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저희 시창모에 정말 많은 분들이 견적 의뢰도 해주시고 상담 의뢰도 해주셔서 정말 많은 건축주분들을 지속적으로 뵙고 또 현장도 나가고 하는데, 집을 처음 지으시는 건축주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상담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무엇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시스템 창호 견적을 받고 시스템 창호 크기나 열리는 방식 등을 알아보기 위한 상담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때는 기본 도면이 나와 있는 때입니다. 기본 도면이 나오면 평면도가 있고 인면도가 있어요. 이 평면도와 인면도 사면이 필요하죠. 그 사면의 인면도까지 다 나오게 되면 창문의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토대로 열리는 방식, 그리고 어떤 프레임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요. 가장 좋은 시점은 사실 창호도까지 완벽하게 나온 상태에서 견적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가장 현실적이고, 오빈리 현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7월 5일에 저희에게 처음으로 견적 요청이 왔습니다. 이렇게 평면도가 두 개네요. 이렇게 1층 평면도, 그리고 이렇게 다락이 있어서 다락 평면도, 이렇게 두 개의 평면도가 왔고, 그 평면도에는 이게 창호 평면도인데 창호의 기호가 같이 적혀 있죠. PW라고 하는 것이 플라스틱 윈도우라고 해서 창문의 기호예요. PW 1번 평면도와 함께 창호 인면도가 왔어요. 그래서 이 PW 1번 요렇게 생긴 창이죠. 지금 창문의 형태를 보면 처음에 설계될 때는 이중창 슬라이딩 창호로 200mm 플라스틱 창호, 플라스틱 미닫이 이중창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현장입니다. 16mm 이중 유리로 로이 코팅된 유리를 사용해라 라고 설계가 된 겁니다. 이 현장을 건축주분이 저희 시창모 유튜브를 보시고 네이버로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건축주분이 창호도 참고해 주시고 변경건만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색상은 어떤 색상, 백색으로 해주셨네요. 그래서 건축 시공 예정일까지 다 적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도면을 토대로 시스템 창호에 맞는 창호도를 새로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PW 1번 주방이 바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크기는 어떻게 되고 열리는 부분은 650이다. 침실, 다용도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디테일을 다 실제로 도면을 다 그려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발송을 해드렸고, 건축주분에게 시스템 창호 도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일주일 정도 후에 피드백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꿔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수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침실, 여기가 안방인데 이 안방이 높이가 1000이었던 것이 1200에 1000이었던 것이 여기 보시면 1200에 600으로 줄었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평면도를 보면 북쪽에 있어서 창문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작아지면 좋겠다. 그렇다고 아예 창문을 안 낼 수는 없어서 창문 자체가 좀 작아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정이 이루어진 거고요. 거실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고정된 픽스 창으로 있었는데 이 창이 이렇게 좀 작은 픽스 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오른쪽이 현관이 뭐가 없어요. 그래서 픽스 창으로 거실이 훤히 들여다 보이거나 다 오픈되는 것보다는 작은 창으로 변경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창호가 그렇게 변경이 됐고, 그렇게 해서 7월 12일에 도면이 수정이 돼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견적서가 나가죠. 오빈리 현장에 건축주분은 이건 창호를 많이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창호로 결정을 하시고 계약금 10%를 저희에게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창호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네이버 신청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창호도를 토대로 시스템 창호 도면을 저희가 다시 그리면서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되고 확정된 창호도를 토대로 비교 견적을 해서 보내드리면 건축주분께서 여러 비교된 모델 중에서 이 현장에 가장 맞는 창호를 저희와 같이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계약금을 10%를 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실측을 나갑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모습이 제가 실측을 나갔을 때 거푸집을 떼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거실 상부에 픽스창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개구부 사이즈와 창문 사이즈를 다 재서 현장에 적고 여기에 보이는 이 문 방향은 건축주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된 문 방향이에요. 도면에서 문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은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열리는 방향 그리고 나머지 뭐 가구들이나 진입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열리는 형식까지 다 결정을 같이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처음에 도면상에서는 왼쪽에 열리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주 내외분과 함께 문 방향을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수정된 모습이에요.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캣룸이라고 해서 고양이가 사는 방이 있어요. 선남 선녀 건축주 두 분이신데 젊은 부부신데 자녀분이 고양이입니다. 네, 고양이 캣룸에 590에 600짜리 프로젝트 창 하나가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여기도 틸트 온리 위에만 열리게 하고 그리고 손잡이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틸트 온리 보통 손잡이가 위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창문이 좀 높아요. 그래서 손잡이를 왼쪽으로 낮춰서 좌손잡이로 변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실측이 진행이 되면 실측한 사이즈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실측 후 도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실질적으로 견적까지 나가고 계약금까지 받았던 그 도면에서 실측 기준으로 도면이 수정이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원래 1200에 1200으로 해서 600이 열리는 사이즈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구부를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보니 가로가 1040으로 뚫려 있었어요. 원래 1240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1040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창문 사이즈가 1000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열리는 위치가 실질적으로 도면에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좌우가 변경된 모습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좌우가 변경되고 사이즈가 조금 바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작될 도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면을 건축주분과 저희와 완벽하게 상의가 되면 제작이 들어갑니다. 실측한 것을 기준으로 도면이 완성이 돼서 제작 발주가 들어가면 제작 기간이 보통 2주 정도 걸려요. 근데 7월, 8월에는 사실 엄청나게 공사가 몰립니다. 그래서 창문 제작도 굉장히 몰리기 때문에 사실 3주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 유의해 주시고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딱 8월 피크였어요. 그래서 8월 11일에 실측한 것이 실제 공사가 9월 2일에 들어갔어요. 보통 공사가 많이 몰리는 때가 언제냐면 4월, 5월, 그리고 7월, 8월 추석 전까지,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지금 10월 중순 이후부터 12월까지 피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빠르게 결정하시고 제작과 시공 일정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건 창호가 제작이 돼서 현장으로 실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까 그 현장이죠? 이 창문 주변에 까만색은 프라이머를 다 발라놓은 거예요. 이건 창호에서 알루프루스트라는 독일 정통 시스템 창호 브랜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에서 제작을 하는데 마감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요게 바로 그 캣룸 고양이 방에 들어갈 프로젝트 창의 모습입니다. 귀엽죠? 이렇게 열어서 밖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하지 않았을까? 여기가 아까 높이가 1200이었던 창이 지금 600으로 줄어든 창을 설치한 모습이에요.
중에서 날개벽이 없이 바로 이어진 거여서 오른쪽에 창문이 들어가면 여기 마감하는 두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을 최대한 띄워서 마감할 두께를 확보하고 설치를 할 겁니다. 여기도 현관, 여기도 똑같은 케이스죠. 오른쪽이 벽이 있고 날개벽이 없는 상태여서 설계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창문 영역에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구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죠. 그러니까 GB가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서 껴놨고, 그리고 상하기 쉬운 TS의 부품들을 보양을 처음부터 굉장히 잘 해준 모습입니다. 좀 신뢰가 가죠. 디테일도 정석대로 정확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보통 여기 이런 비어있는 부분에 고무를 끼지 않거나 부품을 끼지 않거나 실리콘 처리를 안 하는, 실리콘으로 막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도 실리콘 처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정석대로 잘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양평 현장인데 건축주분이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현장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현장이 이렇게 깔끔하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은 쓰레기나 폐기물들을 다 밖으로 배출을 해놨고, 그리고 현장 주변도 굉장히 깔끔하게 공사하기 쉽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이거는 진짜 건축주분이나 시공사의 스타일, 물론 현장 여건도 있지만 창호가 시공될 때 굉장히 이렇게 번잡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부딪히면서 뭔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공정이랑 전혀 겹치지 않게 현장을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날 공사하기가 너무 편하고 수월했습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되면은 시공자도 편한 것도 있지만 정말 시공에 실수가 없어지고 깔끔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공이 정말 중요한데, 시공할 당시 현장이 걸리적거리는 게 많거나 뭐 물건을 놓을 자리가 없거나 그러면은 그 모든 요소들이 다 디테일에서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 현장은 건축주분의 협조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설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밖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젖어 있죠. 젖어 있고 여기 땅도 젖어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비가 온 다음 날 저희가 프레임 시공을 하러 들어갔었어요. 외부에 테이핑을 하는 것은 콘크리트가 젖어 있으니까 마땅치 않다고 판단을 하였고, 젖지 않은 부분만 프레임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날 시공이 완료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프레임의 시공을 완료를 했고, 테이핑은 외부는 하지 않은 상태로 내부만 할 수 있는 곳만 해 놓은 상태로 시공을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다다음 날 저희가 테이프와 유리를 시공하러 다시 현장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면 배강도 모두 강화 유리로 했고, 그리고 로이 코팅 모두 들어간 유리로 시공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잘생긴 사람 지나가죠? 네, 여기가 그 캣룸, 굉장히 조그만 유리죠. 지금 제 한 뼘보다 조금 크니까 한 유리 사이즈가 300, 310, 320 이렇게 됩니다. 30cm인데 실제로 보이는 건 한 28cm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귀여운 창문도 프로젝트 창으로 들어갔습니다. 외부에 이렇게 프라이머와 함께 테이핑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서 기밀,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확실히 잡아주고, 그리고 방수 역할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밀 테이프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훨씬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이게 건축의 마무리고 여기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다면 여기 이 테이프 자체는 완벽한 방수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장과 함께 방수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면서 기미를 잡아줄 수 있는 테이프 시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TS가 이렇게 시공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프레임이 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캔룸의 프로젝트 창이에요. 이건 창이고 이렇게 프로젝트로 밖으로 열릴 수 있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저 위에 픽스 거실, 여기가 거실인데요. 여기 위에 픽스 창으로 해서 채광과 그리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조망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모습이고, 여기도 깔끔하게 테이핑으로 시공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틸트 온리고 손잡이를 왼쪽으로 달아서 충분히 손잡이 높이를 고려해서 손잡이를 왼쪽으로 달았고, 그리고 여기가 가로가 1200이었는데 1000으로 줄어들어서 열리는 부분을 600으로 하고 이 픽스 부분을 400으로 창문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여기는 베라텍 현관이 들어간 곳이고, 밖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네, 완벽하게 기미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 보이실 거고, 그리고 로이 코팅을 하면은 안에가 까말 때 이렇게 반사가 많이 돼요. 그래서 거의 반사 유리를 쓴 것처럼 이런 효과가 납니다. 안에 불을 켜면은 또 달라져요, 상황이. 이 창문을 끼면 이 그냥 돌덩이 같았던 골조가 드디어 이제 집다워지게 보입니다. 집처럼 보여요. 그래서 건축주분이, 그리고 이건창호를 처음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창문의 그 시공 퀄리티가 높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이렇게 TS까지. 요 TS는 밖에 테라스로 건너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높이를 설정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시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이제 시공을 다 완료를 하면 의뢰부터 그리고 실측하고 발주하고 그것을 프레임 시공, 테이핑, 폼, 유리 시공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면 1차적으로 시공이 모두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외장이 마무리가 된 후에 제가 방충망을 설치를 하러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건축주분하고 통화를 했고, 이제 외장이 거의 다 마무리돼서 이제 방충망 들어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방충망 설치를 할 거고, 그때 저희가 프레임과 유리를 시공한 그 창문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좀 약간 뻑뻑하다거나 조금 손을 봐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중이 눌러주니까 창문이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저희가 방충망 하러 들어갈 때 그 부분들을 같이 손을 봅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시켜놓고 시기가 딱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시공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AS가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방충망 일정을 잡으려고 전화를 했을 때 건축주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그 방충망 언제쯤 들어가면 되는지. 저희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네. 내부 인테리어 하고 있거든요. 내부 인테리어. 예. 그러면 들어가도 문제 없네요. 거기 사진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저희 그 외부 이렇게 외단열 하시는 분들이 네. 그 상호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잘 해놓은데 처음 봤대요. 진짜요? 그 외부에 이렇게 뭐 퍼티같이 까만 거 발라주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까지 해준데 처음 봤대요. 원래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 굉장히 깔끔하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 공사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면도나 인면도가 나오면, 그래서 창문 사이즈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비교 견적과 이 집에 최적화될 수 있는 창문을 추천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실측, 발주, 시공, 그리고 방충망, AS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창문 의뢰부터 시공 완공까지 과정을 실제 양평의 오빈리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시스템 창호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 창호의 모든 것 시창모의 한준택 팀장이었습니다.